개쏘네 프로야구 투나 굿모닝 에브리원 좋은 아침. 오늘도 5개 구장에서 경기가 다 열렸습니다. 오늘 이제 재미있었던 경기도 있고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와 했던 경기도 있고 예상대로 접전이었던 경기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제 예상과 정반대의 경기 첫 경기로 준비했습니다. 과연 제 예상과 정반대의 경기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사직입니다. 제가 오늘 사직 경기가 제 생각과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 지금 이게 박세웅 선수의 올 시즌 최근 10경기입니다. 일단 첫 경기 LG전에 엉망, 그 다음에 잘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안 좋았다가 잘 던지고 별로 괜찮고 좋았습니다. 근데 승패 마진을 보면 무려 7승 1패에 평자가 2점대입니다. 자, 그러면 박세웅 선수가 최근 시즌에 10승, 10승, 9승, 6승, 7승을 했습니다. 그 전에 8승이고요. 그러면 박세웅 선수의 최근 수년간의 퍼포먼스에 대비해서 올 시즌의 기록을 보면 올 시즌은 벌써 대박이 난 시즌입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박세웅 선수의 그동안 최근 5, 6년간 보여줬던 에버리지를 본다면 벌써 한 경기 못 던지고 나머지를 다 승리 투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벌써 한 번은 와장창 밸런스가 무너져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박세웅 선수를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박세웅 선수의 기록이 보여준 평균을 본다면 오늘쯤에는 일단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 SSG의 타자들이 지금 완전히 주력 선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지훈 선수, 한유섬 선수, 최정 선수, 물론 박성환 선수가 떨어져 있지만, 그러면 박세훈 선수가 밸런스가 흔들린다면 이 친구들이 워낙 최근에 좋으니까 초반에 2석점 SSG가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세 번째, 문승원 선수가 항상 저평가가 돼 있는데 지금 2승 2패거든요. 그 보시면 올 시즌에 지난 경기 전 경기가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러면 오늘 정도에는 어느 정도 본인의 모습을 또 거꾸로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에버리지 효과죠. 박세웅의 에버리지, 문승원의 에버리지. 그래서 저는 이게 딱 상충이 되면 오늘은 SSG가 초반에 2석점을 먼저 뽑으면 아마 SSG가 스무스하게 이길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황성빈 선수도 안타깝지만 부상으로 빠졌어.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박세웅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으로 확 쏠릴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경기는 제 예상과 정반대로 롯데가 원사이드하게 이겼습니다. 근데 롯데가 원사이드하게 이긴 이유를 길게 여러 가지로 장황하게 설명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오늘 박세웅은 7이닝 2피안타입니다. 투수가 이렇게 긁어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상대는 방법이 없어요. 박세웅 선수 포심 오늘 147 기가 막히게 들이갔다 꽂더라고요. 그럼 끝. 그러니까 최지훈 선수가 보시면 요즘 난리인데 최지훈 선수 4빵이잖아요. 정준재 3빵, 최정 뭐 안타 하나 치고 한유섬 안타 하나 치고 이렇게 돼버리면 상대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타자들을 힘으로 갖다 다 눌러버린 겁니다. 그럼 끝. 근데 문승원 선수는 반대로 안 좋았죠. 결국은 오늘은 선발 투수 컨디션, 선발 투수의 퀄리티에서 완전히 갈려버린 경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롯데가 너무 안타깝게도 황성빈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는데 오늘 윤동희가 1번에 배치가 됐잖아요. 보신 대로 3타수 2안타 홈런 하나. 오늘 1회 시작하자마자 1회 말에 선타자 홈런을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1대0으로 오히려 거꾸로 롯데가 선취점을 뽑고 나갔습니다. 오늘 SSG는 안타를 3개를 때렸고요. 롯데는 7개를 때렸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만약에 박세웅 선수가 초반에 좀 실점을 했어. 그리고 안타를 7개 때렸어. 그랬으면 이게 오늘 막 뒤죽박죽이 되면서 불펜의 뎁스는 SSG가 더 좋으니까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롯데가 타격이 좋았을 때의 타격의 결과는 아니에요. 하지만 투수가 좋으니까 안타 7개 때리고도 효율성으로 이기잖아요. 이런 경기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다음! 오늘 제 예상대로 흘러간 경기. 이게 작년 헤이스수의 상대 전 구단 기록입니다. 보시면 NC전에 4경기에 나왔는데 1승 2패 평자가
유이하게 7점대입니다. 가장 안 좋았어요. 그래서 헤이수스가 조금 걸리는데 거기에 엔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4월 9일날 NC전에 3이닝 던지고 빠졌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스포츠 쪽에서 징크스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라일리를 보시면 최근 2경기가 완벽했죠. LG전 기아전. 얘가 구속 구위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얘 정신없다고. 근데 최근에 KT 방망이가 너무 데꼬복거가 심하잖아요. 홈런 아니면 점수 나기 어렵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NC가 타자들이 쭉 주요 선수들이 살아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경기가 이거 NC가 지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그 경기였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놀라는 거 첫 번째, 우리 그 NC 얘기를 제가 어제도 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가 있다고 하면서 그저껜가 김영준 선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소름 돋는 건 오늘 김영준 선수가 5번으로 전진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회 초에 저기 1점이 났잖아요. 그게 김영준의 2사 이후에 적시타입니다. 중전 안타 1대0. 3회 초에 2점이 났잖아요. 2사 이후에 데이비슨 안타, 김영준의 투런 홈런. 결국 라일리가 잘 던질 수 있도록 초반에 배팅으로 도움을 준 건 놀랍게도 오늘 5번 타자의 전진 배치가 된 김영준의 클러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김영준을 5번에 배치한 이호준 감독의 감 인정해야죠. 최근에 NC가 무서워진 건 박민우는 원래 무섭고 손아섭은 원래 더 무섭고 데이비슨과 박건우가 빠져 있었는데 박건우와 데이비슨이 합류했고 김영준이 하위 타선에서 계속 장타를 뽑아내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거기에 천재환 선수까지 살아나고 한석현 선수도 괜찮으면서 권희동 선수까지 빠따의 경쟁력은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상대하는 KT는 헤이수스한테도 NC가 자신감이 있죠. KT 최근에 타격감 떨어져 있죠. 라일리는 최근에 구위가 어마무시하죠. NC는 빠따가 상대보다 오히려 정확성과 폭발력이 더 좋아지고 있죠. 뒤질 이유가 없는 거죠. 단 하나, NC가 KT한테 뒤지는 게 딱 하나가 있었죠. 불펜. 근데 이것도 NC가 지고 있을 때 상대가 필승조가 나왔을 때 문제지. NC가 이기고 있으면 빠따로 눌러버리면 결국 힘으로 그냥 제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 3대0, 4대0 앞서고 있다가 7회 말에 권동진 선수의 좌측이 안타 그리고 투수가 김재열로 바뀝니다. 천송호의 우중간 3루타 4대1 1사 이후에 강현우 선수의 내야 땅볼 2대4 그리고 8회 말에 강백호 선수가 좌측에 안타를 때리면서 한 점 차까지 추격을 합니다. 근데 9회 초에 딱 돌아서 갖고 바로 2점. 그러면 얼라 KT가 NC보다 불펜이 좋은데 한 점 차까지 쫓아갔는데 9회 초에 결정적으로 2점을 실점을 해버리니까 맥이 풀리는 거죠. 사실은 KT도 9회 초 시작하면서 손동현 선수로 바꿨어요. 손동현 선수가 9회에 올라가서 실점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마지막에 기회 한번 올 거야 라고 손동현을 올렸는데 손동현 선수가 2점을 실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박민우예요. 그냥 우중간에 3루타. KT는 오늘 헤이수스가 NC전 징크스를 계속 깨지를 못하면 이게 아주 묘한 징크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KT는 뭐 올해 수도 없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빠따 진짜 홈런으로 딱 점수 아니면 정말 점수 내기 어려운. 그러니까 득점의 이 루트의 다변화가 진짜 간절한 팀이 KT일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KT는 득점의 다변화 이거에 대한 니즈 이게 진짜 숙제입니다. 다음 고척. 오늘 묘하게 경기가 흘러갔어요. 기아가 1회에 시작하자마자 말로 찬스를 만듭니다. 그런데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내요. 김선민 선수 희생플라이로 1대0 뒤를 딱 돌았어. 근데 1회 말에 바로 역전을 당합니다. 2대1. 자 보세요. 김도현 선수고 기아는 조영건 선수입니다. 그러면 기아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볼 것도 없어였을 거예요. 키움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뭐 그냥 요 정도? 사실 키움은 아시다시피 하영민, 로젠버그 선수 말고는 선발 경쟁력이 어디랑 붙어도 떨어지는 게 지금 팩트잖아요. 더군다나 기아는 어제 박마이가 미친 듯이 터졌으니까 과연 조용건 선수가
기아의 그 불붙은 방망이를 제어할 수 있을까? 저도 힘들 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1회에 1사 만루에서 한 점, 1회 말에 오히려 키움이 역전, 그리고 2회에 다시 1사 만루에서 위즈덤이 역전타를 때립니다. 그리고 계속된 1사 1, 2루였나요? 김도영 선수가 병사를 치면서 거기서 꼬꾸라트리지를 못해요. 3대2로 역전. 그런데 2회에 기아가 만루되는 장면이 1사 이후에 정혜원 볼넷, 박정우 선수 몸에 맞는 볼, 박찬호 볼넷. 이러면 설사 여기서 만약에 점수를 안 줬어, 점수 안 줬으면 됐잖아 가 아니에요. 뭐냐하면 선발 투수를 내보냈는데 1회에도 베이스 온 볼스로 시작, 2회에도 베이스 온 볼스로 시작, 몸에 맞는 볼 베이스 온 볼스. 아니 말루를 베이스 온 볼스로 몸에 맞는 볼로 다 만들어주면 이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조용건 선수가 거기에서 안타는 역전타를 맞았지만 김도영 선수를 병살로 잡으면서 위기는 넘어갔죠. 자, 그런데 그 이후로 김도현 선수, 조용건 선수가 밸런스를 잡습니다. 3회, 4회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5회가 돼서 이용규 선수가 2루타를 선수하자 치고 나가고 2사 이후에 카디네스가 동점타를 치면서 3대3 동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회 7회 점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쫄리는 건 기아죠. 키움은 어차피 이 경기 이길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기아는 계속 잡고 있어야 되잖아. 이겨야 되는 팀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초반에 찬스 다 잡았는데 그 찬스 못 살려. 키움이 동점이야. 불펜 싸움 갔는데 점수가 빨리 우리가 나야 되는데 점수가 못 나. 쫓기는 건 기아죠. 근데 저기 보시면 7회 초에 빵점이잖아요. 사실은 기아는 오늘 졌어도 할 말 없어요. 1회 1사말로 한 점, 2회에 1사말로에서 안타 하나 나오고 계속된 찬스에서 점수 못 내. 그리고 7회에 무사 1-3루 찬스를 잡습니다. 거기서 점수가 안 나요. 그랬으면 7회 말에 키움이 한두 점 나면서 흐름으로 묻어갔었어야 돼요. 근데 키움도 같이 점수를 못 내요. 그리고 8회 초에 박윤성이 딱 올라옵니다. 박윤성이 올라와서 결국은 또 시작이 볼넷이에요. 오선호 선수에게 볼넷. 그리고 한준수한테 안타, 대타 김규성한테 안타. 그러면서 8회에 2점을 헌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상우 선수가 8회 말에 2사 이후에 연속 안타 맞고 조금 흔들리긴 했는데 잘 마무리가 됩니다. 기아가 오늘 생각보다 어렵게 이겼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김도현 선수가 오늘 6이닝 3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조용건 선수도 5이닝 3실점을 했어요. 최근 키움의 국내 선발진이 5이닝을 버틴 선수가 하영민 선수 말고 없는데 오늘 조용건이 버텼어요. 그래서 얼마 만에 하영민 말고 국내 선발이 키움도 5이닝을 버틴 건지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 이게 대단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게 지금 키움의 선발 투수의 현실이니까. 다음, 한화가요 이제 못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 아주 엿 같은 것에 재미가 들렸어요. 야 3점만 내. 재수없어. 야 3점만 내. 작년까지도 하나는 3점만 냈어요. 올해도 3점 내. 근데 작년에는 개 박살나고 올해는 개 떡상하고 이러니 이게 못된 거지. 1년 사이에 위기 장난해?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여러분들께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올 시즌 류현진 선수의 선발 경기 기록인데요. 4월 5일날 삼성전 5이닝 4실점, 유일하게 올 시즌 평자를 7점대를 찍은 게 어디전? 삼성전입니다. 원태인 올 시즌 한화전에 7이닝 무실점으로 완벽한 피칭을 한 게 한화전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모든 거를 다 말해주진 않겠지만 오늘 이 경기는 재수없으면 한 점 차 싸움 나겠다. 그런데 한화가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을 거야. 왜? 원태인이 한화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류현진 선수는 분명히 기억이 있으니까. 다만 한화의 불펜이 너무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의 불펜이 떨어지는데 류현진 선수한테 넉 점 이상을 삼성이 뽑아내지 못하면 이 경기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접전일 거야 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게 오늘 류현진 선수가 5회만 던지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6, 7, 8, 9입니다. 엔드 류현진이 5이닝만 던지고 내려갔고 오늘 경기 전에 김서현은 3연투기 때문에 오늘 쉰다. 그러면 보세요. 국내 선발 에이스인 류현진 5이닝 던지고 내려가. 김서현 없어. 근데 이걸 석점 내고 또 이겨.
그러면 이거는 애써 한화의 야구를 무시했던 타팀 팬들도 적어도 그분들이 야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야 이것도 적어. 한화 마운드는 막강을 넘어서 극강이다. 그러면 반대로 삼성은 오늘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삼성은 절대 못한 경기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딱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 그럼 반대로 한화가 이제 그 한 끗을 계속 견뎌서 이기고 나간다는 거 아니야. 삼성은 오늘 승부수를 박진만 감독이 역시 박진만 빡 걸어요. 7회에 김재현을 올려버려요. 이거 운영? 이건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점수 안 주고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하고 쓰고 해보겠다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잘한 거예요. 괜히 이게 또 하나가 이게 진짜 야구가 될라는 게 1번 타자 최인호예요. 플로리얼 문현빈, 노시환, 최은성, 이진영, 황영묵, 최재훈, 심우준입니다. 라인업. 중간에 있는 친구들은 대타. 삼성. 이재현, 김성윤, 구자욱, 강민호, 디아즈, 유지혁, 박병호, 이성규, 안주영. 자, 냉정하게 저는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진 않지만 냉정하게 위압감 앤드 네임밸류로 보면 삼성이 앞서지는 않는다 치더라도 절대 뒤지는 라인업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앞서면 앞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한화는 1번서부터 계속 고민이에요. 올 시즌 1번이 픽스된 적이 없어요. 근데 1번 타자가 픽스된 적이 없는 팀이 이렇게 잘 나갑니다. 그리고 보세요. 한화가 뭐 안타 많이 쳐? 아니야. 정말 이건 저는 그냥 100% 자신감이라 심리. 야, 우리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린 이제 강팀이야. 이 얘기 꼭 기억하십시오. 빠따는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가 진짜 강팀이 된 이유는 빠따가 업앤다운이 있는 게 아니라 약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화는 빠따로 이기는 팀이 아니라서 강팀이 된 겁니다. 역설적으로. 빠따로 이기는 팀은 빠따가 확 죽어버리면 훅 가라앉잖아요. 근데 얘네는 투수들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투수의 힘으로 이기는 팀이기 때문에 강팀이 된 거예요. 진짜 부럽습니다. 그 계산이 서는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마지막. 오늘 여기는 우리가 이겼는데 일단 이겨서 다행이에요. 최원준 선수는 작년에 LG전 한 경기가 삐끗해서 그랬지 LG전에 생각보다 굉장히 잘 던지는 투수예요. 안 무너져요. 올해도 LG전에 1.50 점수를 안 줘요. 근데 이게 웃기죠. 옆구리 투수인데 LG는 좌타자가 드글드글한데 잘 칠 것 같죠. 너무너무 말려요. 최원준한테.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1회에 한 점 먼저 냅니다. 오늘은 됐다 그랬더니 1회 말에 바로 한 점 줍니다. 2회 초에 박동원이 솔로 홈런 칩니다. 진짜 오늘은 됐다 그랬더니 뭐 됐다예요. 5회까지 한 점도 못 내요. 그냥 양의지가 가운데 이러고 있어요. 가운데다 막 집어넣어요. 우리 애들이 이러고 들어가요. 그냥 안 쳐. 그러니까 사람이 돌겠는 거예요. 또 와, 근데 진짜 안 되는구나. 근데 6회 초에 정말로 홍창기가 중전 안타, 박혜민이 중전 안타. 근데 오스틴이 아예 시들아 하면서 뻥! 그래서 오스틴이 거기서 석점짜리를 때리면서 거기서 이제 막혀있던 거를 뻥! 하고 뚫어요. 그러면 투수가 바뀝니다. 근데 치리노스가 오늘 1회에 투구수가 좀 많았는데 오늘 7회까지 1실점을 하고 기가 막히게 던지고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기록을 하나 보여드리면 올해 치리노스가 대단한 게 7이닝 1실점 한번, 오늘 다음 7이닝 1실점 2번, 기아전 7이닝 1실점 3번, 무려 혼자서 7이닝 1실점 경기를 3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LG가 얼마 만에 그래도 꽤 좋은 에이스를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되는지 진짜 이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LG는 1선발이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졌던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역대 수년간 LG의 1선발 중에는 최고 수준이다. 앤드 제가 오늘 저 스코어보드 보시면 5대1로 넉점을 앞서고 있어요. 8회예요. 오스틴이 선타자 중전 안타를 딱 치고 나갑니다. 제가 딱 나이스 배팅 하면서 응 대주자 안 바꿔요. 도대체 말로는 이제 주전 야구 안 하겠다, 몰빵 야구 안 하겠다. 그럼 지금 바꿔라. 넉점 차로 이기고 있고 오스틴을 왜 지금 홈런도 치고 멀티히트도 치고 타격감 다 살려놨으면 다른 선수가 나가서 매니지 할 수 있게 좀 해줘라. 안 바꿔요. 아니나 다를까 뒤에 문보경이 2루 땅볼을 땅 쳤는데 2루 서고 충돌해갖고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갖고 떨어져요.
그러고 이러고 뻗어 있습니다. 그 제가 거기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왜 안 바꿨겠어요? 5대1인데 넉점차인데 8회인데 불안한 거야. 그랬으면 어제 운영을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신기가 있어갖고 마치 오스틴을 안 바꾸면 그 다음 타구가 그렇게 수비수하고 충돌 나갖고 걔가 공중으로 한 바퀴 돌고 떨어질 걸 제가 미리 봤겠어요? 결국은 그 상황에서 빼줄 때와 계속 있어야 될 때를 그걸 관장하는 게 감독의 역할이잖아요. 그걸 4대1에 5대1에 넉점 차에서 8회인데 혹시 모르니까 안 바꿨다가 결국 그 사단이 난 거예요. 너무 다행스럽게도 오스틴은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다음이나 이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내일 경기 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감독이 말씀으로는 순위 안 본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운영하는 거 보면 정반대로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LG가 어쨌든 오늘 경기를 이겨서 다행이지만 내일은 또 최채흥 선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이죠. 저는 뭐 LG가 오늘 이겨서 이 경기를 이겨서 정말 다행인데 과연 앞으로 지금 선수들이 오지환 선수는 아예 지금 변하고 대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타격감으로 과연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 솔직히 좀 불안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 이긴 게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스틴이 큰 이상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다 알아봤고 이제 6시 반 경기 삼성 좌완 이승현 하나 문동주입니다. 내일부터 쌀을 갖고 와야 되겠어. 쌀을 갖고 와서 좀 던져야 되겠어. 오늘도 3점 내면 얍삽하게 이기는 거에 이런 김서현도 나오고 하나 SSG하고 아이고 데이비슨이 오늘 정철원도 안 나오고 고소민도 안 나와서 6개째에 던지면 송영진도 근데 몰라요. 송영진도 충분히 경쟁력 있습니다. NC 목지훈 대 소영준, 저기는 안정감 소영준, LG 최채흥 대 두산 잭로그, 기아 황동화 대 키움 로젠버그. 자, 황동화 대 로젠버그 기억하시겠지만 키움은 로젠버그, 하영민 나오는 경기는 기를 쓰고 붙습니다. 황동화는 아마 오늘 김도현 선수만큼의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기아에서. 그리고 로젠버그를 최대한 빨리 내려라. 키움 불펜이 우리보다 안 좋으니까 그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일 저 경기 만만치 않을 거예요. LG와 두산 경기는 저는 글쎄요, LG한테 기대가 솔직히 안 됩니다. 더군다나 잭로그가 좌완이고 약간 옆에서 던지거든요. 그럼 LG는 외국 사람인데 왼손 투수고 옆에서 던진다? 저는 포기. 자! 오늘도 재밌게들 보셨습니까?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구독자가 29,645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3만 분을 모시게 되는데 제가 그 구독자가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들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3만 분이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뭐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구독처럼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또 영상을 또 좀 만들어 볼까 지금 고민도 중에 있거든요. 다양하게 열심히 생각 중 멤버십 생각 중에 있으니까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재밌게들 보시는 분들 구독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힘내고 있고 또 감사함을 저도 또 열심히 긍정의 기운을 여러분들께 불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댓글 큰 힘이 됩니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